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은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하시오 하는 것을 숙제에 추가할 거예요. 제가 블랙보드에 올려놨는데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시험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지난 상황이 나오잖아요. 1번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하시오. 잘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요 문제 그대로 낼 거예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럼 그것을 못 푸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2번 문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잘 들어야 돼요. 2번 문제는 이렇게 나갑니다. 첫 번째 결과에 상관없이 모분산은 같은 것으로 가정해서 두 모집단의 모평균의 차이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래요. 그 1번을 못 풀어도 2번 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를 1번은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같은지를 검증하시오. 오늘 배울 내용이에요.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다음 문제 계속 못 풀면 안 되지 않습니까? 2번, 작은 2번은 이렇게 내요. 1번 결과에 상관없이 두 모집단의 모분산이 같은 것으로 가정하여 신뢰 구간을 구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SP 제곱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어제 배웠던 지난 월요일 배웠던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제가 여기 미리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 숙제에 추가해야 될 내용이 하나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지금 이 숙제가 세 번째 숙제예요, 사실은. 그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 스크랩 했는 숙제 있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베이스 정리. 세 번째 숙제에 블랙보드를 보게 되면은 블랙보드에 제가 네 가지는 이미 올려놨어요. 신뢰 구간을 구하라, confidence interval. 그죠? 두 번째, 가설 검증을 하시오. 하이파스 테스트하고, 세 번째, P값을 구하시오. 그죠? 네 번째, 베타를 구하라. 이미 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 오늘 제가 영어로 명칭해서 숙제가 뭐냐면은 시그마 1 제곱하고 시그마 2 제곱이 같은지를 검증하는 거. 그죠? 그게 더 추가가 되겠어요. 그럼 숙제는 크게 5가지입니다. 기말 시험 문제도 5가지로 주어져요. 그런데 제가 문제 줄 때는 이 문제를 혹시 못 푸는 학생도 있기 때문에 2번은 어레이,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뭘 가정해요? 하면 어레이 같은 걸로 가정하고 풀으라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죠?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이 뜻은 뭐죠? 하면은 SP 제곱을 쓰라는 거죠. 이제 이해됐습니까? 지난 월요일에 배운 걸 복습한 친구들은 이 말이 뭔지 금방 알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는 두 모집단의 모분산을 모르지만 같은 걸로 가정했어요. 그죠? 실제로는 모르지만은, 둘 다 미지예요. 실제로는 모르지만은 같은 것으로 가정했다 하는 말은 SP 제곱을 쓰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1번 confidence interval, 신뢰 구간을 구하라. 맞죠? 그죠? 2번 hypothesis test, 가설 검증을 하시오. 3번 P값을 구하시오. 4번 베타를 구하시오. 참고로 T 분포일 때 P는 하나의 값으로 주어지지 않고 범위로 주어진다는 것도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오늘 여러분의 숙제 0번, 다시 말하면 그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이 같은지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더 추가하면 돼요. 이제 다 이해됐죠? 그래서 만약에 저거를 계산을 0번 문제를 풀었는데 같지 않다라고 나와도 관계없죠. 2번 문제는 같은 것으로 가정하라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문제 만들 때 같은 걸로 가정해서 하면 돼요. 같이 않을 때는 뭐가 어렵냐면 자유도가 굉장히 계산이 어려워요. 그건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제 클래스에서는 그것도 물론 어려우니 같은 것으로 가정해서 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제가 수업하는 것은 이제 모비율 P1, P2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1 제곱, 시그마 2 제곱을 같은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자, 요거는 좀 쉬우니까 우리가 슬라이드로 바로 대체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역시 6단계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뭐냐면은 시그마 A의 제곱하고 시그마 B의 제곱이 똑같으라 하는 것이고, 연구가설은 시그마 A 제곱하고 시그마 B 제곱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두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의
고객 만족도에 대한 평균의 차이를 보려고 하는데 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이 똑같더라. 그걸 검증하려고 해요. 연구가설은 같이 않다죠. 우리가 보통 원하는 경우는 연구가설이 채택되기를 보통 원해요. 근데 이 경우는 반대로 규모가설이 채택되기를 원해요. 그죠? 같아야만 우리가 SP 제곱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 문제는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뮤1하고 뮤2 같을지 어떻게 하죠?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인지 하잖아요.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냐 하게 되면은 비율을 가지고 풀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시그마 B 제곱분의 시그마 A 제곱이 1이 아닌지를 검증하는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냥 풀지는 못해요. 알겠죠? 그죠? 뮤1 마이너스 뮤2가 0이 아닌지 그냥 못 풀어요. 그죠? 뮤1하고 뮤2 같은지 그냥 못 푸니까 뮤1 마이너스 뮤2는 0인지 이걸 풀듯이 시그마 A 제곱, 시그마 B 제곱 같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율로 만들어서 시그마 B 제곱분의 시그마 A 제곱은 1이 아닌지. 그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 곧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 하게 되면은 분산 하나만 갖고 검증할 때는 카이 제곱을 쓴다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시그마 제곱의 검증은 카이 제곱을 써요. 오늘 우리가 끝으로 통계학의 마지막 분포를 설명하려고 해요. 남은 것이 F 분포예요. 지금 이것은 분산 두 개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F 분포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F 분포를. 그럼 이제 우리 분포 다 배웠어요. Z와 T, 그 다음에 카이 제곱과 F. 자, F 분포 왜 F라 했느냐 하면은 통계학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는 사람 이름으로 피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는 의미로 F라 해요. 그죠? 그래서 F는 특별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이름의 이니셜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F가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두 번째 단계 순서대로 해봅시다. 두 번째 뭐 하죠? 알파를 정하는 거죠. 0.05씩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하냐 하게 되면은 검정 통계량을 뭘 쓸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시그마 B, 시그마 A 좀 모르니까 여기에 대응되는 SB 제곱분의 SA 제곱, 요게 바로 검정 통계량이 돼요. 그죠? 유추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럼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 하게 되면 네 번째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내 마음의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이때 우리가 필요한 그림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의해서 F 분포를 쓰게 되겠어요. F 분포는 카이 제곱하고 똑같이 형제 관계예요. 좌우 대칭이 아니고 음수 될 수 없어요. Z하고 T가 하나 형제라 그랬죠. 그죠? 같은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0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분포 그림 그리면은 카이 스퀘어하고 똑같이 이렇게 주어져요. 데피니션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자, 이제 같이 않다 했으니까 기각력이 어디 와야 되겠어요? 아주 커도 같이 않다 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아주 작아도 역시 같이 않다 하겠죠. 여러분 6단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6단계로 강의합니다. 맞죠? 그 다음 단계 또 역시 6단계 카이 제곱도 또 회귀보형도 역시 6단계로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는 뭐죠? H는 기각할 수 없다는 말은 요 경우는 다시 말하면은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조심하면 요 면적이 얼마냐면 요 면적이 알파가 아니라 양쪽으로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요 면적도 2분의 알파, 요 면적도 2분의 알파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림은 좀 모양 달라졌잖아요. 그죠? 자, 이제 어려운 F의 정의를 설명하겠습니다. F는 어떻게 정의되냐 하면은요. 그죠? 우리 피셔 요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피셔라는 사람 이름에 F. 자, 정의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카이 제곱의 비율을 가지고 정의를 해요. 왜? 카이가 시그마 제곱에 관련된 분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집단의 카이 제곱에 자유도 있지 않습니까? N1-1. 이놈을 요 자유도로 나누어 줘요. 두 번째 집단은 N2-1은 1이라는 카이 제곱 분포를 역시 해당되는 자유도로 나누어 줘요. 그러면은 요 정의를 어떻게 하냐 하면 요 분포는 위에 있는 자유도가 앞에 오고 뒤에 있는 자유도가 밑에 있는 자유도가 뒤에 오는
그런 분포를 따르는 걸로 정의가 돼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F 분포 정의 어떻게 된다고요? 카이 제곱을 각각의 자유도로 나누어 준 것의 비율이다. 근데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한 개인데 F는 자유도 두 개예요. 그 앞에 자유도는 뭘로 쓰냐? 분자의 자유도로. 뒤에는 뭘로 쓰죠? 분모의 자유도로. 자, 그럼 굉장히 복잡한데 이걸 제가 한 단계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이 제곱이 뭘로 배웠냐면 지난번에 카이 제곱 정의 이렇게 배웠어요.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의 s 제곱.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의 s 제곱이에요. 근데 첫 번째 집단을 구별하기 위해서 1을 그냥 적어주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맞죠? 그죠? 그 친구를 해당되는 자유도로 나눠주는 거죠. n1-1 이런 식으로. 또 분모도 쓸 수 있겠죠. 분모도 역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시 시그마 제곱분의 n 빼기 1의 s 제곱이 카이 제곱인데 이거는 두 번째니까 여기다 2를 딱 이렇게 붙이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자유도로 이렇게 나누어줘요. 그러면 재미있는 것이 분자의 n1-1이 서로 약분이 돼버려요. 굉장히 복잡하게 시작했지만 의외로 간단해져 버려요. 한 단계 한번 더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요렇게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니까 남았는 것은 뭐가 남았자면은 시그마 1 제곱분의 S1 제곱 나누기 시그마 2 제곱분의 S2 제곱이 이렇게 남은 거죠. 그죠? 요것을 끝으로 한 번만 제가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 하게 되면은 S2 제곱분의 S1 제곱. 그죠? 역으로 곱할 수 있죠. 역으로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시그마 1 제곱분의 시그마 2 제곱이 되는 경우죠. 그 왜 이렇게 했겠어요? 검정 통계랑 계산하기 위해서 실제로 여기에 검증하고자 하는 값을 1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요 값이 1인지 아닌지 제가 여러분들 혼동 이렇게 해서 미안한데 여기도 다시 한번 제가 A로 할게요. 우리가 일관하게. 우리 지금 A, B로 하기로 했어요. 이거는 B로 하겠습니다. 1, 2도 관계없지만은 현재 우리가 명시할 때는 첫 번째 집단은 A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A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단은 B로 하기로 했으니까 B로. 자, 여러분들은 설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우선 좀 설명을 잘 들으신 다음에 하는 걸로. 그럼 이제 요것도 역시 A, 그 다음에 B가 되고 여기도 역시 B가 되고 이렇게 A가 돼요. 그죠? 또 정리하면은 A, 그 다음에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 요가 B가 되죠. 그래 보십시오. 요 값이 1인지를 묻는 거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단계가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뭐 검정 통계랑 계산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게 뭐냐면은 SB 제곱분의 SA 제곱만 남죠.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사실은 말하면은 시그마 A 제곱분의 시그마 B 제곱이 사실은 더 있는 경우죠. 어떻게 보면은.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듯이 검증하고자 하는 값 1을 집어넣어 버리면 요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죠? 결론을 내리는 거죠. F가, 그죠? 요 값보다 더 크든지 또는 더 작으면 기각하는 경우죠. 요 값은 제가 어떻게 쓰기로 하느냐 하면 이렇게 적어요. 자유도에서 n1-1에다가 n2-1에다가 2분의 알파. 내 오른편의 면적이 2분의 알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 좌표는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F의 n1-1에다가 n2-1에다가 내 오른편의 면적이 1-2분의 알파니까. 그죠? 그래서 요 결론이 요걸 우리가 만약에 A라 하고 요걸 만약에 B라고 한다면은 F가 A보다 더 크든지 또는 F가 B보다 더 작을 때 뭘 하면 돼요? H형을 기각하는 경우죠. 그죠? 요게 6단계니까 제가 시간내로 충분히 한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차분하게 우리 여기까지 배웠는 6단계로 한번 잘 한번 적어보세요. 그죠? 자, 똑같은 논리입니다. 요 시간 드릴게요. 그럼 자세하게 쓰고 저거 다 이해한 다음에 저게 또 여러분 또 숙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숙제하면 또 완전히 이해하게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 쓰면서 또 궁금하면 질문해 보시고 첫째 단계 뭐 한다 하면은 F 분포를 써야지. 그죠? F 분포. F 분포는 자유도가 두 개예요. N1이라고 하시는데 FNA로 하는 게 더 맞죠? 그렇지, NA로. 네. 자, 제가 여기에 우리 학생이 잘 물었네요. 여기도 제가 좀 일관성 있게 하려면은 다 여기가 전부 A가 돼야 돼. 맞아요. 우리 학생이 잘 말했어요. 전부 다가. 왜냐하면은 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네.
그 AB는 의미는 없어요. 집단을 그냥 구분한 거예요. AB로. 또 어떤 층에 인류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여러분, 저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집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완벽하게 내가, 분산이 같은지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역시 6단계죠. 그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하다가 또 궁금하면 또 물어보세요. 선생님 시간 충분히 드리고. 여러분 학생이 질문했는데 여기 제가 이거는 오화입니다. 알겠죠? 오화. 또는. 그래야 말 되죠. 그죠? 이쪽보다 더 크든지 또는 더 작든지 동시에 쓸 수는 없잖아요. 요거는 제가 새로 지우고 새로 적어 놓을게요. 요거 다 된 친구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거는 시험에 안 돼.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아이디어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요 F 구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나 또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거 제가 또 설명을 할 텐데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놓아야 될 것은 6단계 먼저 알아놓고 그 다음 제가 뭘 설명하겠어요? F 표 보는 법. 그러고 나서는 또 뭘 설명합니까? 하면은 이제 신뢰 구간. 제일 어려운 문제는 바로 뭐겠어요? 시그마 A 제곱분의 시그마 B 제곱에 대한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그거는 문제 안 낼 거예요.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알았죠? 문제는 요 문제. 그리고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문제. 플러스 P값 베타. 그리고 그것이 기말의 제일 큰 문제라 생각하면 돼요. 기말에 계산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문제가 바로 여러분 숙제에 대한 문제예요. 알겠죠? 요거는 제가 다시 약속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 만드는 중에서 골라서 숫자 조금 바꾸어서 그대로 낼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열심히 문제를 잘 만들고 요 5문제가 기말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또 open.korea.ac.kr 해서 좀 몇 번 읽어보고 하겠어요. 자, 그럼 이해 다 돼서 이제 지워도 되겠습니까? 이제 다 옮겨 적었죠?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면 또 좀 더 드릴게요. 그죠? 왜? 이 내용은 더 중요하니까.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한 2분만 더 드리고 그 다음에 신뢰 구간 넘어가겠어요. 더 복잡한 신뢰 구간. 자. 그럼 우리가 논리가 다 정립이 됐잖아.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고급 통계 패키지 사게 되면은 저거를 SPS 쓴다.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두 모집단의 분산이 같은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택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모평균 차이를 보면 돼요. 알겠죠? 그 누가 이미 저 아이디어를 통계 패키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일종의 돈을 버는, 무슨 말이겠죠? 웬만한 패키지에 저 안에 내장 다 돼 있는 거예요. 보게 되면. 자, 한 1분만 더 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적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여러분 보십시다. 자, 첫 번째,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그죠? 두 번째, 알파를 정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세 번째는 사실 큰 의미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죠?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4번, 5번 잘해가지고 결론 내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맞죠?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4번이 정말 중요하죠. 같이 앉아 있기 때문에 크든 작든 양쪽으로 있는 경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값을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검정 통계랑 실제 1인지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결론 내리는 경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학생이 질문한 것처럼 위에는 일단 지우고 F 분포표를 보는 법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 공부했던 Z 분포라든지 T하고 K 제곱은 한 장에 다 주어질 수 있어요. 맞죠? 왜냐하면은 자유도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알파, 자유도 동시에 쓸 수 있잖아요. F를 하려면은 3개가 필요하죠. 자유도 앞에 거, 뒤에 거, 알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차원을 책에 나타낼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각 알파별로 따로따로 한 장씩 표를 주는. 여러분 아마 통계학책 부록에 보면 표가 엄청 많아요. F는. 그래서 제일 먼저 F를 찾기 위해서 알파를 먼저 찾아요. 0.05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럼 아마 F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바로 분자에 대한 자유도는 이쪽에 있는,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분자에 대한 자유도. 디그리 오브 프리덤. 그 다음에 분모에 대한 자유도는 어디에 있어요? 하면은 세로축으로 내려가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돼요, 그냥.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해당되는 알파를 먼저 찾고 나서 두 번째 분자에 대한 자유도, 분모에 대한 자유도 찾아서 요 교집합 읽으면 여기 바로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값이에요. 알아듣겠죠, 그죠? 그래서 F의 분포표는 우리가 잘 축소 복사해서 여러분 시험 때 딱 한 페이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 한 페이지 왜 가능한지 얘기할게요.
제가 데이터를 많이 주지 않아요. 첫 번째 집단 한 3개, 두 번째 집단 5개면은 기껏 해봐야 앞에 귀퉁이 조금만 필요하겠죠, 그죠? 그 귀퉁이 제가 5개 모아서 F표를 한 장에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열심히 안 하고 이러면 제가 막 문제를 데이터 50개 내지만 저는 그런 뭐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문제는 굉장히 적게 못 풀면 오히려 화가 나요. 데이터 집단 3개인데 어떤 또 데이터는 집단에 한 집단에 4개인데 해볼 마음 생기잖아요, 그죠? 작은 개수로 3개, 4개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F 분포표 보는 거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한번 표를 보시면은 한번 예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표본이 NA가 예를 들어 가지고 NB가 만약 4개를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A는 여기 예를 한번 적어 보면은 A는 어떻게 돼요? 하면 F3이니까 3 빼기 1이면 2잖아요. 표본이 3개일 때 자유도는 앞에 거는 2예요. 그 다음에 여기 4니까 자유도 3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반 나눠서 0.025.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록에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찾아볼래요, 여러분들이? 이 값이 얼마인지. 자, 우리 책 있는 친구들 찾아서 감 하나 불러주면 또 여러분들 없는 친구는 또 집에 가서 보면 돼요. 그죠? F에 2에 3에 0.025. 0.025 먼저 봐야 되겠죠. 얼마 나왔어요? 16.04. 맞나요? 네. 04. 자, 근데 우리 B가 어려워요. B는 또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뜻은 F에 2에다가 3에다가 그 다음에 0.975잖아요. 요거 책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어떤 친구는 내 책이 잘못됐나 보는데 책이 없어요. 그 저걸 모르면 기준이 없어가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 노하우가 F 정리가 이렇게 돼 있죠. 비율이잖아요. 요걸 뒤집으면은 자유도 순서가 바뀌어요. 그래서 요 값은 여기 중요한 사항이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을게요. 어떻게 계산하느냐면 이렇게 계산해요. F에 3에다가 2에다가 1 빼기 0.975. 요 값을 구해서 역수를 취하면 그것이 답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럼 F32에 0.02 한번 읽어볼까요? 그건 표에 있으니까. 요 값이 얼마죠? 읽으면은요. F32에 0.025. 이제 3을 먼저 읽고 2를 읽어서 그 값을 찾아요. 얼마요? 39.17. 그것뿐의 1. 그 값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빨간색 실수하면 큰일 나요. 의외로 시험 때 실수 많이 나옵니다. 요 값이 없으니까. 어떤 친구는 손들어 질문해요. 선생님 준 표에 값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알아서 하라 그래요. 그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의 요 값은 정명도 물론 할 수 있지만은 자유도를 뒤집어서 그 아이디어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유도를 뒤집으면은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0.975 그냥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자, 요것도 또 제가 1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만들 때 이제 아이디어 알겠죠? 자, 문제 만들 때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큰 값, 작은 값을 정해야 되는 작은 값은 표에 나오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유도를 뒤집었어. 그죠? 1 빼기 0.975, 0.925잖아요. 0.025잖아요. 그것뿐의 1. 네, 저 그렇게. 자, 저거 이제 끝나면 이제 제가 실내 구간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다 끝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좋은 내용 다시 하나 봅시다. 자, F 분포표 보는 법도 설명을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내용 중에서 제일 힘든 부분은 이 부분이다. 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됐으니까 이제 제가 끝으로 이제 우리 실내 구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설명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테스트하지 않겠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시간도 많지가 않고 해서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일단 둘게요. 오늘 좀 필요하니까. 여기도 다 지울게요. 자, 요거는 제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시그마 B 제곱분의 시그마 A 제곱의 100의 1-알파 퍼센트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가정합시다. 이번에 우리가 내진 않지만은, 그죠? 자, 이런 문제 받았다 가정합시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포를 써야 되는지 중요하죠. 아, 두 집단의 모분산이구나. F를 써야 되겠네. 끝난 거예요. 그죠? F를 썼다 하는 말은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죠?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 한번 제가 적어볼게요. 요 말은 우리가 이 그림을 그냥 이용하면 되니까 이 뜻은 뭐겠어요? 뭔지는 몰라도 요 F라는 값이 요 작은 값, 다시 말하면은 그냥 저는 A로 쓰겠습니다. 다 쓰기 힘드니까요.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하면은 얼마죠? 1-알파라는 거죠. 우리가 한 집단 뮤하고 똑같아요. 뮤일 때는 뭐 했죠? Z분포 이용해서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죠? Z분포 해가지고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하고 Z 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확률이 1-알파다. 너무 기니까 제가 생략해서 그냥 A, B 사이에 있을 요 면적. 요 면적이 바로 뭐죠? 하면은 1-알파죠. 맞죠? 그죠? 양쪽으로 2분의 알파 가졌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F가 뭔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다음 단계는 F가 여기에 정리해뒀잖아요. F가 얘라고 돼 있네, 벌써. 맞죠? F 정의를 열심히 따라갔더니만, 제가 씁니다. SB 제곱분의 SA 제곱 곱하기 시그마 A 제곱분의 시그마 B 제곱. 얘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그 확률이 얼마라는 거죠? 1-알파라는 거죠. 맞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필요 없고 시그마 B 제곱분의 시그마 A 제곱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양쪽으로 넘겨버리면 되는 경우죠. 맞죠? 그죠? 그럼 제가 우선 요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요 부분을 넘기겠습니다. 요거 어떻게 넘기죠? 양변에 SA 제곱분의 SB 제곱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요걸 곱했으니까 SA 제곱분의 SB 제곱에다가 곱하기 A. 그죠? 그리고 뭐 남았죠? 하면은 시그마 A 제곱분의 시그마 B 제곱. 이렇게 되고 이쪽은 어떻게 돼요? 하면 SA 제곱분의 SB 제곱 곱하기 B. 이 값이 1-알파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됐나요? 아직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뭘 물었죠? 시그마 B 제곱분의 시그마 A 제곱. 다시 역수를 취해야 돼요. 역수를 취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겠지만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죠. 그죠? 그럼 역수를 한번 끝으로 취해 봅시다. 자, 우리 마지막 답은 우리 검정색 사람 나오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이제 역수를 취하겠어요. 역수를 취합니다. 어떻게 돼요? SB 제곱분의 SA 제곱에다가 A분의 1.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요 값은 시그마 B 제곱분의 시그마 A 제곱이 되고 얘도 역수를 취하니까 SB 제곱분의 SA 제곱에다가 B분의 1 이렇게 해서 1-알파 해서 부등호 방향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얘가 바로 뭐겠어요? 실내 구간의 하한이고 얘가 실내 구간의 상한이죠. AB는 뭐냐? 이 부분이 바로 AB예요. 귀찮아 제가 너무 기니까 그냥 간단히 적어 놓은 거예요. 아이디어 한 집단을 똑같잖아요. 그죠? 적어도 제가 시간 5분 드릴 테니까 요대로 다 정리.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산해서 다 끝난 거예요. 그죠? 실내 구간도 할 줄 알았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테스트에 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테스트는 오직 5개, 여러분 숙지한 것에 대해서만 내겠어요. 지금 각자 정리 잘하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그죠? 야, 우리 학생들이 너무 똑똑해요. 여러분, 이 보십시오. 여기가 B고 여기 A예요. 여기 B입니다. 여기가 A고. 놀랄 거 없어요. 항상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맞겠죠. 우리 학생이, 이거 진짜 고마워요. 딱 보더니만 선생님 지금 그리면은, B가 왼쪽인데 왜 저렇게 했냐? 맞아요. 그죠? 거기에 맞게 다 바꿔요. 그죠? 자, 슬라이드 보고. 자, 이제 슬라이드, 제가 이 부분은,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우리 늘 하는 방식이니까. P1-P2가 0이 아니다 하는 말은 두 집단의 아시아나항공하고 대한항공의 흡연자 비율의 차이가 없다. 그걸 검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늘 알고 있는 대로 Z 검증 통계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우리가 요 P를 모르니까 어떻게 추정할 것이냐 하면 역시 동일한 모비율을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냥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시아나항공에 탔는 사람은 흡연자 비율이 얼마인지 결국 가중치 문제잖아요. 우리 SP 제거 구하듯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 그냥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고. 자, 요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모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제 이거
이건 우리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제목이 뭡니까? 두 정규 모집단의 분산을 비교한다. 자, 읽어봅시다. 제 설명 그대로예요. T 분포를 이용해서 모평균을 비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분산 과정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등분산 과정 어떻게 검증하죠? 했더니만 F 분포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한번 봅시다. 여기 제일 핵심이 뭐냐면은 이거 같이 한테는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비율로 만들어서 푼다는 게 제일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나오잖아, 기각력. 더 작든지 더 클 때는 H형 기각한다. 그죠? 왜 양적 검증이죠? 하면 같이 한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해됐죠? 네, 그래서 보시고. 자, 우리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검증 통계량. 출발은 복잡했지만 제일 간단해요. 여러분 이미 벌써 숙지를 하다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표본분산 이미 다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죠? 의외로 가장 간단한 문제로 볼 수 있죠. 검증 통계론 중에 이렇게 간단한 거 봤습니까? 그냥 두 표본 분산의 비율이다. 그죠? 그리고 실내 구간 이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묻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뮤1 마이너스 뮤2에 대해서도 실내 구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건 F 분포에 대한 정의입니다. F 분포 때 정의했죠? 자, 이미 다 설명했어요. 카이 제곱을 해당되는 자유도로 나누어 줬더라. 그리고 카이 제곱이 뭐였죠? 하면은 요거 여러분 하나 적어놔야죠. 이건 여러분 꼭 적어놔야 돼요. 카이 제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카이 제곱에 대한 정의가 뭐였죠? 하면은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카이를 연습 많이 해야 돼. X처럼 쓰면 안 돼요. 요 정의 어떻게 되죠? 하면은 시그마 제곱분의 뭡니까? N 빼기 1의 뭐죠? S 제곱. 요건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요 식을 유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요 카이 제곱 요 놈을 첫 번째 자유도 나눠주면 요 두 개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리고 참고로 자유도가 뒤바뀌게 되면 요거 왜 필요하냐면은 왼쪽 편의 값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0.97로 책이 안 나오잖아요. 자유도를 바꾸어서 0.02 구해서 다시 역수를 취해야 돼요. 그래 꼭 이렇게 놓으시고. 자, 이제 이게 F 분포표죠? 이런 표가 책에 얼마나 많이 있죠? 그죠? 어떤 페이지는 0.1에 대한 거, 어떤 페이지는 0.05에 대한 거. 왜? 세 개를 동시에 못 나타내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뭘 찾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알파를 먼저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리스 문자로, 요거는 영어로 말하면 n에 해당돼요. 읽을 때 뉴로 읽어, 뉴. 그죠? 뉴. 그래서 뉴의 분자에 대한 거 먼저 찾고, 그 다음에 분모에 대한 거 찾는 거. 그럼 제가 한 장에 어떻게 만들어 드리느냐? 우리가 시험 칠 때 요것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요만큼만. 맞죠? 그죠? 데이터 한 집단 3개, 4개 주니까. 이만큼 필요, 그래서 요만큼씩 따 모아가지고 5개 동시에 다 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표가 이렇게 많으니까 설마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수업이 안 되는 친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요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요런 거 5개 모아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0.1부터 해서 다 줍니다. 0.05, 0.025 다 표를 줘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이런 식의 문제 한번 문제 보세요. 정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중에서 크게 두 파트 나눌 수 있죠? 제조, 그 다음에 서비스 중에서 금융업종. 이때 수익률을 분산을 비교하려고 한다. 그죠? 그럴 때 31개의 제조업종하고 21개의 금융업종 주식으로 이루어진 표본에 대해서 이미 계산을 다 해뒀어요. 시험 때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는 볼 일이 없으니까 신뢰권 한번 구해봅시다. 이 끝이에요. 그죠? 이거는 더 이상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뢰권 제가 안 내니까 요 시간에 한번 계산해보죠. 신뢰권 얼마, 어떻게 되는지. 그죠? 지금 한번 해보죠. 한번 봅시다. 또 너무 제가 많이 드리지는 못하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0.57에서 2.95 사이 되더라. 아시겠죠? 그 다음 우리 또 이어서 이제 똑같은 문제예요. 2번 한번 해봅시다. 자, 제조업종 주식의 분산이 이제 금융업종 주식의 분산보다 더 큰지, 저거하고 다른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죠? 그걸 해라. 역시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율이 1보다 더 큰지. 알겠죠? 그럼 지금 또 해보세요. 6단계로. 한번 같이 봅시다. 이제 어떻게 풀었는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실제 문제는 제일 간단해요. 그죠? 모를 때는 복잡하지만은 검정 통계론 중에 제일 간단하잖아요. 보세요. F. 그냥 이미 구해놓은 분산 2개 그냥 비율 구해서 1.34네?
그리고 F가 표준값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1.34가 2보다 더 커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크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죠. 그런데 통계학을 내가 만약에 전혀 모른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바로 결론 내리겠죠. 그죠? 바로 결론 내릴 거 아닙니까? 이게 9.4, 이게 7.0이니까 그냥 결론 내리잖아요. 걱정되면 교수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9.4가 7.0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각한다. 그 사람 뭘 고려하지 않았죠? 알파를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죠? 이거는 특별한 하나의 표본이지 또 다르게 뽑을 때 그렇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주잖아요. 10% 하는 말은 너가 어떤 방식으로 표본을 뽑든지 간에 100번 중에 90번은 나하고 똑같은 그런 결과가 나올 거야. 이제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 이제 끝이 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제가 있지만은, 오늘은, 조금 일찍 맞춰드릴게요. 이거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다음에 하는데 설명 좀 하게. 그 대신에 아이디어만.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다이어트 약을 개발했어요. 근데 다이어트 약이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알죠?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디자인하면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임의로 두 그룹 딱 나눕니다. 이 집단에는 다이어트 약을 먹여요. 한 3달 동안 드시게 하고 여기는 다이어트 약을 먹이잖아요. 그리고 3달 뒤에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러면 됐지 하지만은 이거는 실험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는 몸무게가 다 200kg 넘는 분들이 앉았다 가정합시다. 그죠? 여기는 100kg. 다이어트 약을 드셔가지고 몸무게가 150kg 됐어요. 여전히 이거보다 크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 미리 사람을 뽑아가지고 다이어트 약 먹기 전에 몸무게 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 되죠? 그죠? 다이어트 3달 먹고 나서 몸무게를 다시 달면은 사람의 편차를 없앨 수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도 300kg도 약 먹어 250이 될 수 있고 100kg도 드셔가지고 70kg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뜻이 뭐냐? 제목 보세요. 종속 표본, 대형 표본 하는 말은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는 독립 표본은 표본의 수가 달라도 돼요. 남성 집단에 10명, 여성은 25가 돼요. 이것은 반드시 표본이 거의 똑같아야 돼요. 왜? 짝진 표본이잖아요. 맞죠? 어떤 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다이어트 약 먹기 전에 약 먹고 나서 하니까 샘플 수 같이 하면 안 되겠죠? 그 뜻으로 대응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여? 약을 먹기 전에 몸무게, 먹고 나서 몸무게. 그런 실수를 여러분이 하지 않아야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쉽게 말하면은 토론식 교육이 더 좋은지 알고 싶다. 그냥 임의로 나눠버리면 안 돼. 왜? IQ 여기 좋은 학생이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IQ를 미리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적용해야만 사람 편차를 없앨 수 있죠. 여기 이제 핵심이 뭐라고요? 대형 표본 핵심은 뭐냐면은 개체에 대한 어떤 차이를 미리 사전에 배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다이어트 약에 대한 효과. 이 문제는 제가 잘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두 집단인데 막상 문제 풀 때는 한 집단이에요. 왜? 약 먹기 전에 몸무게에서 약 먹고 나서 몸무게 빼면은 집단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두 집단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막상 문제 풀 때는 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잘 묻지 않아요. 보십시오. 우리가 X바 빼기 뮤 나누기 루 때문에 시그마잖아요. X바 대신에 그냥 디퍼런스, 차이라는 뜻으로 그냥 디퍼런스 따는 거 외에는 한 집단은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아이디어만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예제 갖고 설명할 뿐이지 이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아요. 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수업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꼭 복습을 열심히 해 오기 바라겠어요. 네, 마치겠습니다.